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코벤트리 대학교, 영국에 있는 코벤트리 대학교에서 어, Fluid and Complex System이라는 연구를 하는 리서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제 조교수로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조금 지저분하게 쓰긴 했는데, 이 발표에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저는 학부와 그 석박사 과정을 기계항공 쪽에서 유치역학을 연구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Center for Fluid and Complex System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거의 전신인 연구센터는 사실 응용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응용수학과 통계물리 쪽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센터이고요. 그 전에 회사에도 잠깐 다녔었는데 회사에서는 사실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런 멀티 피직스 잠시만요. 네, 이런 유리를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CFD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 관련 일을 했었고요. 포덕 과정에서는 네, 서울대에서 잠깐 지구환경과학부에서도 있었고, 저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기계학과, 그리고 영국 넘어오기 전에는 천문학과, 이렇게 정말 많이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됐었냐면은 사실 이게 유치역학 그 학문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데요. 작년에 나온 UK Fluid Network라는 Our Fluid Nation 그 유치역학의 영국에서 유치역학의 영향력에 대해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역학을 실제로 다루고 있는 회사들이 참 많은데요. 비행기 회사 에어버스라던가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 특히 코벤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코벤트리는 자동차 제조업으로 참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네 근처에 그 제규어 랜드로버 그 자동차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자동차 회사 그리고 뭐 정유회사 등등 유치역학 기술을 쓰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측해 보면 직간접 그 영향을 따져 보면은 정말 13 하나로 대충 한 20조 원 넘는 규모의 아웃풋에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만 5천 명 이상, 뭐 2,200개 이상의 뭐 회사 이렇게 유치역학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회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 뭐 제약, 뭐 풍력, 수력 발전 관련된 일, 네, 기차, 뭐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유치역학 이 기술들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치역학에 매료가 되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유치역학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유책학에 대해서 항상 챌린지가 좀 있는데요. 유책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항상 좀 특히 어렵거든요. 특히 유동이 난류, 터뷸런스가 생기게 되면 참 어렵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 여러 가지 수치 기법, 실험 혹은 이론적 기법으로 유치역학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특히 뭐 수치 해석에서는 뭐 DNS 기법, 직접 수치 모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나 큰 에디 모사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그 시뮬레이션을 하곤 합니다. 이 유동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이거의 해를 찾는 문제는 밀레니엄 프로블럼의 7대 난제에 속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유치역학 분야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유동의 불안정성, 난류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트랜지션 그 난류 천이 과정 그 천이 과정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은 직접 그 마하수가 1.6 굉장히 음속보다 1.6배나 빠른 그 슈퍼소닉 그리고 경계층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그 위에 경계층에서 생기는 유동의 직접 수직 모사를 한 건데요. 포인트는 이렇게 입구 부분에서는 굉장히 측류 이렇게 스무스한 유동이 점점 불안정해져 갖고 어떠한 비선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난류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불안정성, instability transition 그리고 난류 과정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행체에서 실제 비행 과정 동안 예를 들어 구조에 걸리는 열을 측정해 보면은 난류가 생성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이 굉장히 구조에 데미지를 입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난류의 생성 이런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은 저는 또 지구물리나 천체물리 이쪽에서 생성되는 뭐 이런 난류 불안정성 아니면 이런 와류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리고 이런 데서 생기는 터뷸런스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예측이라든가 기후 예측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의 터뷸런스 난류 모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 연구를 해 왔습니다. 어 이 하이스피드 라는 그 약간 초음속 공격하기 쪼끔만 더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보통 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높은 아무래도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그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그 엄청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게 될 때는 그 소음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낮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로우 앰플리튜드 이 소음이라든가 하이 앰플리튜드의 소음에 따라서 굉장히 이 난류 천이가 발생하는 이 트랜지션 과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거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연구를 쪼금 해 왔었고 그리고 이러한 난류가 생성되는 거를 또 막고자 여러 가지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 그 유동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벽면에다가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온도를 세운다든지 해 갖고 이렇게 난류가 생성되는 그 영역에다가 어떠한 추가 인풋을 줘 갖고 난류가 좀 어떨 때는 늦게 생기기를 바라고 어떨 때는 쪼끔 가끔은 빠르게 생기기를 원할 때도 있는 경우가 있어 갖고 이럴 때는 네 그거의 상황에 맞춰서 컨트롤을 어떻게 할지 제안하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아까 보셨던 그 직접 수치모사 계산에서 온도 프로파일 그 벽면의 온도에서 쪼끔 약간의 쿨링을 줘 봤는데 그냥 쿨링을 주지 않고 약간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최적화된 온도 쿨링을 좀 해 갖고 지금 보시는 밑에 그림은 그 난류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벽면에 뭐랄까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난류가 변하는 과정을 쪼끔 딜레이 시켜 보는 이런 연구도 한창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쪼끔 더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위치에 따라 이렇게 다른 인풋 예를 들어서 어떤 컨트롤 인자를 주었을 때 아웃풋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번 데이터 드리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제어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류 구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유동 안에서 생기는 난류 구조에 대해서 보고 계신데요. 이 난류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난류 구조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어 거동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대에서 근무할 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난류 구조가 오염물질들을 어떻게 퍼뜨리고 실제 이 시뮬레이션 의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는 그 강남 지역의 빌딩들을 갖다가 직접 넣어 갖고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에서 오염물질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이런 연구를 같이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해석을 했던 연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갖는 분야 중 하나는 지구 및 신체 물리 유체역학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상단에 보고 계신 그림에서는 이렇게 어떤 뭐랄까 밀도를 갖다가 측정한 사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중해 물이 대서양으로 나오면서 근데 지중해 물이 굉장히 염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염도가 높은 물이 낮은 대서양으로 흐르면서 어떤 와류, 볼텍스라는 걸 생성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와류의 여기 Y축을 보시면은 높이가 해봤자 한 몇백 미터 정도 되지만 실제 스케일이 그림을 이렇게 늘려서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수평 방면으로 굉장히 뭐 50km 이렇게 엄청 긴, 그래서 실제로는 팬케이크 쉐입 볼텍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팬케이크 쉐입 볼텍스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볼텍스는 대서양에서 거의 2년까지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팬케이크 볼텍스 주변에 이런 레이어링이 생성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레이어링이 생성되고, 이 레이어링은 이 팬케이크 볼텍스의 역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거가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했고요. 혹은 저 지금 현재 한창 하고 있는 연구는 천체 물리에서 별이나 태양계 같은 경우에 이런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구조 안에서 예를 들어 온도가 많이 중력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또한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태양이 돌고 있지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위도에 따라 그리고 지름의 반지름 레디우스에 따라서 그 도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가 다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다시 지구 물리 볼텍스로 돌아가 갖고 어 어떤 여러 가지 뭐 토네이도라든가 뭐 엄청 큰 사이클론이라든가 이런 여러한 볼텍스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볼텍스들은 주로 작은 스케일의 경우에는 로스비 넘버라는 거를 계산해 봤을 때, 로스비 넘버는 어떤 유체의 유동 속도 대비 지구 자전의 효과를 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로스비 넘버가 클 때는 지구 자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조그만 스케일의 지구 물리 볼텍스는 별로 지구 자전 효과가 별로 없는 대신, 이게 큰 스케일의 태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구 자전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자전 효과를 반영한 어떤 새로운 어 반영한 유동을 갖다가 실험실 스케일에서 테일러 쿠에플로라는 유동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테일러 쿠에플로라는 유동은 이렇게 벽면 안에 실린더가 두 개가 있고, 실린더 두 개가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가는 유동이고요. 그 안에 유체를 채워 넣어서 안에 유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유동이 생성됐을 때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좀 실험실에서 좀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테일러 쿠의 유동 어떤 그 파라미터 레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센트리퓨gal 인스테빌리티라는 불안정성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새로 다른 스트라토 로테이셔널 인스테빌리티라는 불안정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떤 레짐에 따라 어떤 거는 안티사이클로닉 볼텍스, 그래서 지구 자전과 유동이 서로 반대로 어 움직이는 이런 볼텍스, 혹은 같이 움직이는 사이클로닉, 이런 지구 자전 효과가 어떻게 들어감에 따라 불안정성이 서로 다르게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테일러 쿠의 그 파라미터를 조정해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서울대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과정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렇게 실제로 셋업을 만들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그 물 표면에서는 그냥 물인데 바닥은 굉장히 짠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그리고 그냥 물이고, 이 높이 방향으로 좀 밀도가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약간 지구의 그 대기의 그 고도에 따른 대기나 그 해양의 그 밀도 변화, 이런 거를 고려한 이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어 그 바깥의 실린더 회전과 안쪽 실린더 회전의 그 회전 속도,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떠한 다른 영상을 보이는지 직접 실험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어 어떤 바깥의 임의적인 회전을 줬고, 그리고 안쪽 실린더 회전을 점점 빠르게 했을 때 이런 불안정성이 형성됐고, 그 점점 더 빨리 돌릴수록 이렇게 난류가 형성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레짐으로 가 보면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긴 불안정성이 보였고, 이 불안정성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난류가 형성되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직접 관측하였습니다. 어 마지막 주제, 좀 시간이 남긴 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주제로 왔는데요. 지금 천체물리 쪽 분야에서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별이나 태양 내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로테이션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그 회전이 실제로 어 같은 속도로 돌지 않고 위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속도가 위도에 따라서 다른 것을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고요, 여기는. 그래서 어떤 위도에서 이렇게 어떤 위도를 봤을 때 수평 방향으로 혹은 수직 방향으로 어떤 시어가 생기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한 어떤 로컬 모델을 형성해 갖고 호리존털 시어라든가 벌티컬 시어 이거를 고려하여서 불안정성 및 이 터뷸런스가 발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벌티컬 시어, 수직 시어가 걸렸을 때 여기서도 약간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어가 주어졌고 어떤 작은 perturbation 작은 섭동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섭동이 디벨롭하고 난류가 형성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터뷸런 비스코시티라는 어떤 그 난류 모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에디 비스코시티 모델이지만 이런 간단한 모델이 실제로 나중에 천체 분리 분야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을 갖다가 모사하는 스텔라 에볼루션 시뮬레이션인데 이런 데 들어가는 난류 모사 모델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현재 천체 물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콜라보를 해 갖고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셨다시피 유체역학은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렇게 안 불안정성과 이런 난류 관련된 연구를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